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살면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에서는 주로 좋은 부분들이 많이 비춰졌을 겁니다. 그건 왜냐면 제가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점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저도 베트남의 삶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의감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의 다낭에 있어서의 3차 봉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낭에는 큰 봉쇄가 3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 달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는 또 한 달 넘게 봉쇄가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좀 풀리긴 했지만 모두가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이제 식당이나 카페가 문을 열 수는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쇄 기간이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첫 번째 봉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얼떨결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쇄는 상당히 강력했었는데요. 45일 진행되었고 그때는 심지어 배달까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 배달도 안 되었고요.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트에서 음식 재료를 사와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밥을 해 먹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3명 이상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일의 진행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요. 그 화장품 사업도 그때 거의 수그러들어서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운동도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밖에 운동을 하려고 걸어 나가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한 달 넘게 진행된 이 봉쇄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2차보다는 조금 약했습니다. 근데 생활의 불편함을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또 이 생활의 불편함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봉쇄까지만 오고 세 번째 봉쇄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이 세 번째 봉쇄를 맞으면서 이런 봉쇄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지속되고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음의 큰 부담이 되지 않을 텐데요. 이게 또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이제 베트남을 떠나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데는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비자입니다. 외국인 비자 전수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는 와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이 비자 연장이 안 되거나 또는 비자의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다낭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비자 때문에 정말 큰 골치를 앓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가족들하고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데 이런 비자들이 잘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적인 봉쇄가 풀려서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외국인 친구의 첫 인사가 뭐였냐면 너 비자가 괜찮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 외국인 친구들 중에 7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가끔씩 거주지로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을 하고 돌아갈 때도 있지만은 경찰서까지 출두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이런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진술을 할 때 베트남어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되는 한국인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통역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야 됩니다. 그 경찰서에 가서도 진술을 할 때도 비자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 비자가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 관련된 부분들만 정확하게 물어보면은 큰 이런 불평은 하지 않을 텐데요. 사실은 정말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기분이 많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을 하고 나서도 상당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려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내가 추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비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통보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으로서 머물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확한 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비자 문제도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알려주게 되면은, 아,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구나,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비자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다리면 된다든지,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한국 사람들로부터 너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부정확한 정보들만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정확한 정보로 기다리기도 불안하고, 또 내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국을 가는 것들도 또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다고 해서 또 새로운 비자를 또 만드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또는 외국 사람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써야 되는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비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비자 문제를 이렇게 주위에 오래 계신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전한 비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 돈으로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뒤끝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해결책을 알려줘서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느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에 장기 거주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비자의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처음 비자를 선택하실 때 확실한 비자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오래 살았지만 또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드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큰 사업을 하시고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은 사실 이 베트남에서 큰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세금 혜택, 세제 혜택도 주게 되지만 땅도 무상으로 임대해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삼성같이 큰 회사는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 수준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2년짜리 비자나 3년짜리 비자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자들이 얼만큼 안전한지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인 비자 전수조사를 거치면서 이제 이 비자는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비자를 2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땀주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 나는 안전한 건지, 나는 2년 동안은 안전한 건지,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연장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힘들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이런 어려움은 옛날에 제가 베트남에 있어서 제가 직접 겪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에 상당히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비자 문제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금방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할 정도로 이번 비자 문제와 아니면 코로나의 대처 방안들이 사실 조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트남에 장기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주를 하시는 분들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베트남에서는 이런 코로나의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근 베트남 주재 우리 대사관에서도 교민들이 궁금해할 사항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속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교민들을 위한 백신의 대처 방안들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정말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자기 본국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